정적이 감도는 연구실 컴퓨터 화면에 낯선 문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코드네임 한글미군정 교육 프로젝트 기밀 보고서. 화들짝 놀라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단순한 기록 검색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서 저는 미국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요약란을 훑어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직관적이며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문자 체계임이 입증됨. 눈을 다시 한번 비볐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교육 체계가 아니라 한글이 문자 교육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감탄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워싱턴의 국가기록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지정된 열람실로 들어섰습니다. 관리인에게 보고서의 물리적 사본을 요청하자 그는 잠시 주저하는 듯했습니다. 이 문서요? 최근 정리된 자료인데 그래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제야 공개된 것일까요? 박스를 받아 열어보자 오래된 종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서를 넘기는 순간 누렇게 변색된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군정 교육부 1947년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 한글은 읽기와 문해력 향상 속도에서 영어보다 평균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더 효율적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확산하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 연구에서는 한글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거지? 다리가 후덜덜 떨렸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기록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그 문서는 손에서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냥 조언입니다. 교수님의 커리어를 생각하신다면 과거는 그냥 과거로 남겨두세요. 뚝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보고서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군정 시절 교육 정책을 조사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미군정 교육부는 한국의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문건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시하고 점진적으로 영어 한글 이중 언어 체계를 도입할 것.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현 정책 방향과 충돌하므로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묻혔습니다.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랜 학문적 라이벌이자 한국학 전문가인 김대명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를 무시해왔습니다.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진 저에게 김 교수의 연구는 지나치게 한국 중심적이라며 평가절하해 왔기 때문입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보며 문살을 찌푸렸습니다. 로버트 박 교수님께서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다니 이거 무슨 일입니까? 무진장 감탄할 만한 자료를 찾았다고 말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조용히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잠시 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찾으셨군요. 뭐라고요? 이건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한다고 소문만 무성했던 문서입니다. 실체가 없었기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실물이 나왔다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군요. 그러나 진실을 찾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자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내려가더니 누군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 연구실 컴퓨터가 원격으로 해킹당했습니다. 중요한 파일들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둔 상태였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계속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경고를 받아들이고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와 함께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레이스 워커 미군정 교육부 타자원. 혹시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명의 증인. 그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 연구는 저를 어디로 이끌 것입니까? 이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연구실 해킹 사건과 미행을 당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등장한 유일한 생존자, 그레이스 워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워싱턴 교회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바로 차에 올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그레이스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맞부딪혔습니다. 몇 분 뒤 마침내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레이스 할머니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오시죠. 요양원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7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아는 사람, 그녀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워커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수님이시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예상은 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 문서를 발견하고 찾아올 거라고요. 그녀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찾았나요?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읽어보니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군요. 하지만 그 연구가 묻혔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레이스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1947년 저는 미군정 교육부에서 서기로 일했어요. 그 연구 보고서를 직접 타이핑했죠. 정말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연구진들은 처음엔 기뻐했죠. 한글이 문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걸 입증했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를 읽은 교육 담당관 토마스 윌슨이 표정을 굳히더군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연구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결과는 절대 외부에 나가선 안 됩니다. 왜죠? 당시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가까운 국가로 만들려 했어요. 그런데 한글의 우수성이 인정되면 미국식 교육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레이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구 책임자였던 리처드 브라운 박사가 제게 와서 부탁했어요. 보고서의 원본을 몰래 복사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 일부가 남은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윌슨은 모든 연구진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켰어요. 브라운 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했고 나머지 연구원들도 입을 닫았어요. 연구 결과는 봉인되었죠.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어떻게 남아 있었던 겁니까? 제 개인 파일에 한 장만 남겨둔 거예요. 하지만 그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죠. 교수님이 발견하기 전까지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연구 결과가 묻혔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사적 교육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려고 하는데 주차장 한쪽에 검은 SUV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는 어제 저를 미행했던 차였습니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그레이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이 진실을 밝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요양원을 나오자마자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글이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묻었어요.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식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교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 교육을 주도하면서 영어 교육을 확대하려 했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연구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 어떤 세력이든 방해하려 들 거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단서는 단 하나였습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던 미군정 본부의 최종 연구 결과물. 그것이 보관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정 교육부의 본부였던 메릴랜드 국립문서보관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묻힌 이유를 끝까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메릴랜드 국립문서보관소에 도착하자마자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요양원을 떠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따라붙던 검은 SUV는 이곳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미군정 교육부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으시죠? 1947년부터 1950년 사이의 극동 지역 언어 정책 검토 문서입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군요. 직접 서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거대한 서고로 들어서자 오래된 서류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철제 선반에는 수많은 문서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목록을 살펴보더니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극동 지역 언어 정책 검토 1947년부터 1950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박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 보고서는 7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문해율 감소에 있어 영어보다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덧붙여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시하고 한글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공개할 것. 본 연구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한글의 효율성이 묻혔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문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열람이 허가된 자료입니다. 남자는 씩 웃었습니다. 공식적이긴 하죠. 하지만 교수님이 찾는 문서는 좀 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문서를 넘겨주면 진실은 다시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항했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떠는 걸 들키지 않으려 했으며 저는 문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국가기록보관소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자료입니다. 저만 본 게 아닙니다.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클레이턴 윌슨 미국무부 문서 담당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윌슨, 이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그레이스 워커가 말했던 토마스 윌슨. 1947년 연구를 묻어버린 그 인물의 후손이었습니다. 교수님, 연구는 연구로 남아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 중요하죠. 클레이턴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신뢰도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학문의 목적입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죠? 그 순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저는 통화를 받으며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찾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진짜로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무부가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클레이턴이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교수님,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문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긴 비행 동안 단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메릴랜드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손에 넣은 연구 보고서, 그리고 미국 무부 담당관 클레이턴 윌슨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김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서는 안전합니까? 저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강연 준비는 끝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미국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연 장소는 서울대학교 대강당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문자 역사와 교육 발전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저는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교수진, 언론까지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면 학자로서의 제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실을 묻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버트 박 교수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역사적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 미군정 연구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 1947년 미국 미군정 교육부는 한글, 영어, 일본어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글은 문해율 감소에 있어 영어보다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더 효율적이다. 한글이 가장 빠르게 배우고 가장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강연장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기자들은 빠르게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시하고 한글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공개할 것. 이 문서는 70년간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교육 개혁을 주도하면서도 정작 한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추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이 지나치게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강연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연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클레이턴 윌슨. 그는 천천히 걸어나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위험한 발언이군요. 그의 등장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교육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당신의 조상 토마스 윌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묻고 연구진을 해체시켰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플레이터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 발표가 외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외교적 문제가 됩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계속 발표하면 조지타운 대학교에서도 입장이 곤란해질 겁니다. 교수님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강연장 전체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이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저를 압박했던 교수진 중 일부는 제 연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교육 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한글의 효율성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한국제언어학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과 미래 교육 가능성. 그 학회에서는 한글이 AI 번역과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 논리가 디지털 시대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표를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 교수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후회되지 않아요? 저는 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해방감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이 이렇게 강력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